오늘 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새 공제와 관련된 투자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딱 6개의 산업을 찍어서 새 공제를 실시하겠다, 10개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가장 먼저 이번 정부의 새 공제와 관련해서 한국형 IRA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 내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게 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고요. 기존 제도와 조금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예전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새 공제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지 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실적이 중요해지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정말로 새 공제와 연동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지역 중심으로의 세제 혜택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의 지역 개수가 1이라고 보게 된다면 우대 지역은 1.5로 더 많은 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지역 중심으로 더 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과 판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국내 공장을 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의 안정화와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새 공제와 관련된 혜택은 2036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6개 산업 도대체 어떠한 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듯이 반도체가 이름을 올렸고요. AI, 로봇과 부품, 2차 전지, 태양광과 풍력이 이번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핵심 소재도 새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량이 많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새 공제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과 달라진 게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이 곱해져서 새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적용 대상은 국내 생산, 국내 판매 기업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산을 많이 하는 산업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시대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남 해남에 솔라시도라는 지역이 있죠.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데이터 센터 부지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15,000장을 구축을 하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을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또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팅 센터가 키우는 산업들을 보게 된다면 AI 그리고 클라우드, 통신 장비와 전력 설비 전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합니다. AI 서비스와 모델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렇게 컴퓨팅 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연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투자와 전력 인프라 송배전 투자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아니라요. 이게 AI의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돼서도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서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MR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가 기술 전략 기술의 에너지 쪽에서는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새 공제라던가 전략 기술 관련된 그러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그 분야 자체를 더 확대를 했고요. 일부 원전 기술에서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초소형 모듈 원전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연구 개발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는 것에도 새 공제 혜택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공제 수준을 보게 된다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술의 연구 개발 투자가 2%에서 1% 최소, 그리고 많아야 25%에 그쳤다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 15%에서 많으면 50%까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SMR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형 모듈 원전을 선택을 한 것일까요? 35년에 부산 기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ISMR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게 됐을 때 에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또한 새 공제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겠죠. 그런데 보다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원전이고요. 그리고 원전보다 소형 모듈형으로 짓게 된다면 건설의 기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성이라던가 입지의 제약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소형 모듈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려는 의지가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오늘 관련된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과 함께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이죠. 그런데 팔란티오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솔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원전에서도요, SMR과 같은 이러한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갔다는 것 또한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 사업이 확장이 될 때 함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여기에다가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 또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내가 이 산업에, 이 섹터에 좀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원전 신재생과 관련된 기업들이 단순하게 정부의 새 공제와 관련된 혜택으로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이벤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순환매 속에 미국 증시에서 반응을 했던 기업들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가 이렇게 10년 주기의 새 공제 혜택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금 말했던 산업들을 더 육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후속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모멘텀과 함께 산업의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고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과 업종들 좀 찬찬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